자, 전공이 이 공자의 중도제 하니. 전공이 여기 써이자 하의자가 있으면 뭐 A를 B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공자를 중도제로 제상제자죠. 중도제로 삼으니 이런 뜻이죠. 중도제로 삼으니 1년에 사방칙지라. 1년이 돼가지고 사방에서 다 글을 본받았다. 이게 법칙칙자. 이게 고측자가 여기서는 법칙칙자예요. 본받을 칙. 법칙칙. 그래서 이 전공 때의 공자가 수의 사공하시고 드디어 사공이 되시고 우의 대사구 하시다. 또한 대사구가 되셨다. 이 대사구는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죠. 네? 대사구가 10년 신축에, 이게 전공 10년 신축에 상전공하사, 전공을 도와서, 이 상자가 도울 상자예요. 회제후우 협곡하시니, 협곡에서 제나라 임금을 만났다 이게요. 제나라 임금을 만났다. 노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곡에서 노나라 임금 전공과 제나라 임금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가 이 외교 무대에서 수완을 발휘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외교 무대에서. 그래서 제인이 귀노침지하다. 이게 뭐냐면 제나라 사람들이 노침지가 뭐냐면 노나라를 침략한 땅을 뒤돌려줬다는 얘기예요. 네, 노나라를 침략한 땅을 뒤돌려 주었다. 그러니까 아마 공자가 아주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옛날에 노나라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나라 사람들이 이제 점점 공자를 갖다가 이제 공자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누구 말대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제 12년 계묘에 사중유의 개시제 하야. 중유로 하여금, 이거 중유는 자로를 말하죠. 자로. 예. 하여튼 뭐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자로가 처음 공자를 뵀을 적에 처음에는 뒤에서 서성거렸겠죠. 저 사람이 과연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어느 날 공자께서 밤늦게 자로에게 유야 저기 샘물 샘에 가가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샘물을 떠갖고 오너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가 딱 가서 샘물 뜨려고 하는데 보니까 범이 웅크리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그냥. 자로는 본래 힘도 세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생이 나를 갖다가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건지 괘씸하거든. 그러니까 물은 떠왔지만은 뒤에 돌멩이를 딱 들고서 뒤에다가 딱 숨겨놓고, 선생님, 군자도 사람을 죽입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소인은 이석살인이요 군자는 이필살인이다. 소인은 돌로 사람을 죽이지만 군자는 붓으로 사람을 죽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로가 그냥 감복을 하고 평생을 집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괘씨의 재상이 되어서 휴삼도하고 이 중유로 하여금 이게 하여금 사자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뭐 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이 사자가 나오면은 뭐뭐로 하여금 뭐 하게 하다 동사를 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중유로 하여금 괘씨의 읍제가 되게 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될 위자를 되게 해서 그래서 휴삼도하고 휴자는 무너뜨릴 휴, 무너뜨릴 휴, 삼도를 무너뜨리고 수기 갑병 이러니 갑병은 무기들이죠. 무기들 그 무기들을 투구갑 병기병 그 투구이며 병기들을 거두었거늘 그런데 맹시 불공 휴성 이연을 맹시가 여기 맹시는 아마 맹손씨 숙손씨 당시에 대부로서 아주 그냥 대부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후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죠. 세력가에 있었죠. 그 맹씨가 여기 성도 성땅이에요. 여기 삼도 중에 하나예요. 성땅을 무너뜨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질길긍자죠. 질길긍 긍정치 않았다 이게요. 반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지 불국하다. 위자는 포위할 위자죠. 둘릴 위 포위를 했으되 이기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아마 이제 여기 맹손 씨가 아마 뒤에서 그 함락시키지 못하도록 아마 모사를 꾸몄던지 아니면 뭔가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었겠죠. 네. 자, 그래서 14년 을사는 공자년 56이라 섭행 상사 하사. 섭행은 대리할 섭, 행할 행.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행을 하는 거예요. 대행. 대행해서 상사 일을 도와서 아마 전공의 일을 대행을 하고 또 전공의 일을 도와주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주 소정묘 하시고 소정묘를 베이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소정묘를 죽이고 문 국정 하시니 이제 여기에서는 공자도 국정에 참여해서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 사회 신분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죠. 참여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정에 참여해서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에 노국이 대치라 노나라가 크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이고 저 공아무개 때문에 그냥 이거 우리나라가 바로 노나라하고 제나라. 여기 제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논어를 글 읽어보신다면 이제 그 춘추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그걸 아마 이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많이 그게 있습니다. 제나라는 산동반도 쪽에 있어요. 산동반도 그 옆으로 서쪽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노나라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나라하고 노나라는 강태공 후손이 대를 전한 나라고 노나라는 주공의 후손이 대를 전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몇백 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뭐 이제 춘추, 우리 춘추 시대만 하더라도 종왕량이 시대라고 했죠. 예? 천자를 그냥 형식적으로 천자를 높이고 우리가 모두 잘 규합해서 왜 저기 뭐야 오랑캐 나라들을 무찌르자라고 하는 게 존왕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전국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이제 노골적으로 뭐 천자가 어디냐, 내가 천자가 돼야지 했던 시대가 전국 시대고. 근데 공자는 춘추 시대에 있었죠. 그래도 명분을 갖고 각 제후들이 활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인이 귀, 여악, 이저지하니. 예. 그러니까 제 나라 사람들이 귀, 여악은 뭐냐면 여자 무희들, 예? 춤추는 사람들, 예, 노나라에다가 그냥 그 여자 무희들을 갖다가 그냥 한 트럭 실어가지고 예?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악을 저 노나라에 보내어서 저지하니, 노나라가 막 더 발전해 나가는 걸 갖다가 못하게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받지 말라고 했는데 개환자가, 예? 개환자가 이거 다 개시손, 개손씨, 숙손씨 하던 다 그 무리들이에요. 개환자가 수지하고 이를 받았다 이거예요. 무희들을 받고 뇌물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또 교우 불치 번조어 대부한데, 교라고 하는 것은 천재를 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자가 사귈교자죠. 사귈교자. 고을읍 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자가 일반 백성을 만나는 그 경계를 갖다가 교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뜻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천재를 지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제를 지냈어요. 이것도 물론 예에 어긋나는 것이죠. 아니, 대부 신분으로서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천재를 지내니까, 교제를 지내니까 이것도 예에 어긋났지만,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그렇게 제를 지내고 나면은 거기에 제 지냈던 고기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예법이 있었어요. 우리도 왜 풍속에 보면 제사 지내면 이웃집에 다 나눠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음복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요 개환자가 교제를 지내고, 여기 번조는 뭐냐면 제사 지낸 고기 번자예요, 이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를, 이 고기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들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나누어 주지를 않으니, 이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을 이르지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삐진 거예요, 이제. 공자가.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단지 고기를 안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화를 냈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충언을 하더라도 듣지 않을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주군을 믿고서 내가 몸을 의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공자행하시니라. 공자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공자 56세 때 일이네요. 그죠? 56세 때. 56세 때 이제 공자가 떠날 때에 공자가 13년간 있었어요. 13년간. 68세에 돌아오셨으니까 13년간이에요. 56세에 떠나서 68세에 돌아오시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자께서 4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7살 땐가 어머니도 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면 그 묘소는 누가 돌봐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본래 옛날 전통에서는 이 묘를 쓰고서는 불봉불수를 했어요. 옛날 고법에서는 묘를 쓰게 되면은 봉분도 하지 않고 불수, 나무를 심어서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석도 안 세우고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거에 이제 매년 뭐 보면은 이거 여기가 풀이 자랐어도 이게 우리 부모님 산소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때의 공자 제자들이 부모님 묘소를 갖다가 봉분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참 공교롭게도 봉분을 하던 날, 축분하던 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봉분하는데 자꾸 비가 와가지고 자꾸 흙이 무너집니다. 하니까 공자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얘기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자는 사대부 봉분 높이로 해가지고 넉자, 또 넉자를 이렇게 제한을 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위하사, 우위나라에 갔어요. 우위나라에, 노나라를 떠나서 맨 처음 간 데가 우위나라를 간 거예요. 거기서 주어 자로 처형 안탁추가 하시다. 자로에 처형되는 분 안탁추 가에 머무르셨다. 여기 주라고 하는 건 주인 삼았다 하는 얘기가 머물렀다 하는 뜻이에요. 네, 주인 삼았다 이렇게도 표현도 해요. 근데 이게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대개 우리는 이제 주인 주자와 머무를 주자, 주민할 때 머무를 주자 인변에다가 쓰죠. 인변에다가 사람 인자에 주인 주자. 이렇게 구분을 줬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누구 집에 머물렀다는 뜻은 뭡니까? 누구 주인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 삼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주인 삼았다. 처형은 진짜 지금 쓰는 처형입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의 예, 자로의 처의 언니. 예, 그렇죠. 예. 아마 오라버니의 부인 집이겠죠? 처형이니까. 삼국지도 삼국지도 자루죠? 네? 삼국지죠. 아니. 삼국지. 왜 이 삼국지? 지금 자로. 아니 자루. 그렇지. 자로는 협객 비슷한 사람이죠. 자로. 아주 대단히 그렇지요. 저기 자로가 싸움에서 갓근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 주술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선비가 그냥 좀 안 되지 하고 갓근을 탁 메고 이렇게. 네? 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초연했던 사람. 공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안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안탁추가인데 여기 맹자에서는 이 안탁추라고 하는 분이 맹자의 글에서는 안수유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맹자의 글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좀 달리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적진 하실세 진 땅에 갔다 이게 진나라에 가실세. 우리 여기 진나라는 사실 복희씨가 세운 나라라고 해요. 복희씨. 그래서 좌부방에다가 동력동자를 붙인 거예요. 이 진시성 가진 사람이 복희씨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도 저기 하남성 여기 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복희씨 사당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과광하시니 광땅을 지나셨다는 얘기예요. 광땅을 지나갔는데 근데 광인이 이우이 양호이 구지하다. 광땅의 사람들이 써이자 하우이자가 있으면 뭐라 생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는 하우이자가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호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양호가 막 장난 전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양호라는 자가. 근데 그 양호의 얼굴됨이 공자와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딱 보니까 광땅의 사람 딱 보니까 공자의 무리들이 가는데 언뜻 보니까 이거 저놈이 우리 괴롭혔던 양호 아니야 해가지고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당장 죽일 듯이 하고 있는데 그때에 여기 논어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들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공자는 태연하게 거기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문왕이 기몰하시니 문왕이 돌아가셨으니 문불 제자호와 문왕이 또한 여기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께서 내가 문왕의 도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천지 장상 사문야신된 하늘이 장차 이 문을 내 안에 이 문왕의 도를 내가 받았는데 하늘이 이 문을 없애려 하신다면 난 어쩔 수 없거니와. 그러나 하늘은 이 문, 여기서 이 문이라는 게 사문을 말하는, 우리 육아에서 보통 사문난적 할 때 쓴 글이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이사자의 그럴 문자. 그러니까 보통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계 이게 경계개자 써가지고 이런 표현도 쓰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사문이라고 하는 글자, 이것은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요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의 글을 사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문이다.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야산 선생은 보통 생전에서는 우리가 야산이라고 이렇게 입계자를 썼지만 그런데 야산 선생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내가 살아서는 야산이지만 내가 죽은 뒤에 내 호를 문산이라고 해라. 이 사후호로 야산이라 하지 않고 사후호로 문산이라고 했어요. 왜 삼수변에다가 왜 그런 문자 썼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사문이라고 하는 요 문자를 쓴 것이고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산이라는 호는 당신께서 내가 문왕과 공자의 도를 내가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왕과 주공? 아니요. 문왕과 공자. 예. 공자도 사문이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이게 문이 있다 이거예요. 문왕의 도를 이어받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땅의 사람들이 이제 양호라 여겨서 구금하였다 이거예요. 포위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오해가 풀려서 기해에 이미 이제 풀려남에
더 이상 진 땅으로 가지를 못하고 환우이하사 우리나라로 돌이킬 환자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 거배곡가 하니 거배곡 가에 집에 머무르셨으니 주인을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 거배곡이라는 사람 맹자의 글에도 몇 번 나옵니다. 맹자의 글에도. 그래서 견남자하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잠시 머물렀는데 여기서 남자를 만났다 하는 얘기는 남자는 누구냐면 우리나라 당시 우리나라 영공의 부인이에요. 남자가 영공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는데 남자라고 하는 그 부인이 공자를 흠모한 거예요. 물론 이성지간으로 흠모한 게 아니라 공자가 참 선생으로서 박학다식하고 이렇게 존경스럽기 때문에 남자라는 부인이 만나자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청을 한 거예요. 말이 많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공자가 가려고 하니까 자루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 남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음탕한 여잔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공자에게 막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는 정직하지 않은 짓을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한다 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늘은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하늘은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강조를 해요. 이게 논어에도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이제 주림이 쳐져 있겠죠. 주림이 쳐져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지. 거기서 어떻게 얼굴을 봐. 근데 다행히도 먼저 저쪽에서 쨍그렁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쪽에서 제자의 이해를 행했다니 먼저 절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게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호덕 이때에 이제 자한편에 이게 보면은 오 미견 호덕이 여 호색자야라. 공자 하시는 말씀이 나는 호색보다 더 호덕한 사람을 나는 못 봤다는 얘기야. 우리 저 대학의 글에 보면은 여호 호색하이며 여호 악취라 마치 색을 좋아하듯 이게 성의장에서 나와요. 좋은 저기 뭐야 좋은 색을 좋아하듯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 여호 호색하이며 여호 악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에 요 남자를 만났을 그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논의 글이 막 이렇게 저렇게 두서없이 막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요 지금 현재 요 내용이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시기적으로 공자가 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행하셨던 자취 이런 걸 생각을 하고서 이 논의 글을 대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적송 하신데 그 이제 우리 땅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거적송 떠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송나라에 가신대. 송나라 여기에 사마환퇴가
사마환태가 욕살지연을 죽이고자 했어요. 이제 공자가 송나라에 가니까 이제 송나라의 세력가인 사마환태가 공자가 오니까 이게 자기 입지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공자를 쫓아내려고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딱 강학을 이렇게 하는데 짐짓 뒤에 와가지고 막 나무를 흔들어대질 않나. 틈만 나면 공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에 공자가 천생덕어여 하니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주셨으니 그런데 어찌 사마환태가 나를 어찌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대목이 요 논에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사마환태가 틈만 나면 이제 공자를 막 살해하려고 하니까 변복 차림으로 몰래 빠져나간 얘기도 거기 뒤에 나옵니다. 논어에. 이때 당시에 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거적진하사 또한 이제 송나라를 떠나서 진 땅에 가셨다 이거예요. 진나라에 가셔서 그래서 주 사성정자가 하시고 사성정자의 집에 머무시고 거 삼세의 반우의 하시니 여기서 이제 3년을 거처했어요. 진 땅에서 3년을 거처해서 그러다가 다시 우인나라로 되돌아왔다 이거예요. 반우의 하시니 그런데 영공이 공자를 참 승인으로 생각하고 존경을 했는데 끝내 영공이 불능용하다. 능히 등용하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용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공자가 나에게 그냥 3년만 내가 말미를 주면 내가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하고서 탄식했던 고사도 바로 이때 있었던 것이다. 진나라 조씨 가신인 필힐, 이 필힐이 사람 이름이에요. 필힐, 불자를 피즈라고 읽어요. 필힐이 이 중모반하야. 예, 진나라 조씨가는 누구냐면 조관자를 말하는 거예요. 조관자. 우리 대학에 그래 조관자가 옥패 갖고서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왕손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랑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이 조씨 가신으로서 필일이 이 중모 땅으로, 반자는 배반할 반자예요. 중모 땅을 점거해서 배반을 한 거예요.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이거 난리라고 봐야, 난리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공자가 갈라하는 거지. 예? 공자가. 그래서 이 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자를 불렀어요. 소공자 언을 공자 욕생이라가. 그렇게 공자가 가고자 하다가 여불과하시다. 과감히 하지 아니하시다. 장석연 조간자라가 지하이반하사. 그래서 장차 서쪽으로 조간자를 보려다가 지하하면은 이게 황하강에 이르러서 되돌아오셨다 이런 얘기 또 역시. 그래서 우생 거배곡가 러시니 또한 우생이 아니고 우주, 예, 우주 거배곡가 하시니 거배곡 집에서 머무르셨으니 영공이 문진이언을, 아니 영공이 공자를 존경을 했으면은 그러면 공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뜬금없이 공자한테 진치는 법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진치는 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나는 진법
뭘 배우지 뭐 안 했습니다 하고서 그냥 과감하게 탁 얘기하고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또 우리나라를 떠나죠. 예. 그래서 영공이 문진이언을 진법을 묻건을 부대에 이행하사 대답도 않고 행하사 부여진하시다. 다시 부자예요. 회복할 복자를 다시 한다 할 때는 부라고 있죠. 다시 여진 할 때 여자가 같은 여자가 가다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진 땅에 이르셨다. 이때 보면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여기에서 가다가 장마를 만났는지 하여튼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아주 그냥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로 7일 동안 굶었어요. 여기서. 이런 공경을 처한 때가 여기 진채지간인데 진나라와 채나라 그 사이에서 큰 공경을 겪으신 겁니다. 개환자 조례, 개환자가 이제 졸함에 유언위 강자 호대, 유언으로 강자 아들, 이제 개환자의 아들이 강자예요. 개강자, 강자인데 강자에게 말하되 필소 공자라 더니 반드시 공자를 불러라 라고 하였더니 그런데 그 신하가 지지라 만류했다는 얘기예요. 그책했다 이게. 공자 내소 염구하다. 참 강자가 개강자가 이에 공자를 차마 쓰지를 못하고 공자의 제자인 염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선생을 쓰자니 저 선생은 노인네고 내가 말 한마디 안 들으면 또 화를 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히 선생을 쓰지는 못하고 그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공자 여체 급섭하시니라. 공자께서 그래서 여체 채 땅에 이르시고 채 땅에 이르시고 급 땅에 이르렀다는 얘기요. 채 땅에도 가고 섭 땅에도 이르셨다. 초소왕이 장이 서사지로 봉공자러니 초나라 소왕이 장차 서사라고 하는 땅으로 이 서사지 하면 써있자 있기 때문에 토가 이렇게 로자가 붙는 거예요. 서사라고 하는 땅으로 봉공자러니 공자를 봉하려 했거니 영윤 자서가 불가라 하니 아이고 공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자를 쓰게 되면은 지금 다른 데 보면은 다 공자의 제자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공자 쓰면 혹여 우리나라에 해로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치니라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 반호위 하시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되돌아 오셨으니 시에 근데 왔는데 이때는 영공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졸하고 우이군
첩이 욕득 공자 위정하이며, 첩이라는 사람이, 위군 첩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정사를 다스리도록 원했단 얘기요. 공자가 정사를 다스리도록 하였으며, 아니, 다스리도록 하였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다스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염구의 계시 장하야, 염구가, 공자의 제자인 염구가 계시의 그 장수가 되어서 제전 유공한데, 제나라와의 싸움에 공적이 있은데 강자 내소 공자의 공자 귀로 하시니, 강자가 이에 공자를 부르고, 또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오셨으니, 그러니까 13년간 윗땅으로부터 거기 이르러서 여러 나라를 거치다가 다시 이제 윗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신 때, 51세에 주유 열국하셨다가 68세, 아니요 51세가 아니고 56세지요, 그죠? 56세예요. 그러니까 13년간 주요 열국한 거예요. 이제 철원천하라는 말도 쓰죠, 그죠? 주요 열국이라는 말도 쓰고. 그럼 이때가 언제냐? 신로 애공 11년 정사요, 간지로 말하면 정사요, 공자년 68이라. 공자 나이 68세라. 연이나 노종 불능용 공자하고 노나라로 돌아오셨는데, 노나라에서는 끝내 공자를 등용하지를 못했고, 공자역 불구사 하사, 공자도 또한 벼슬을 구하지 아니하셨으며, 서전 얘기하시며, 이에 서전과 얘기를 펼서 산시 정악하시며, 이게 산자가 깎을 산자예요. 시경이 이론이 폐지하고 300편이라고 하죠. 305편을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깎아 없애고 305편만 남겼다 이런 얘기, 공자께서. 그래서 산시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바르게 했다는 얘기, 악기를 바르게 하셨으며, 또 단계상 설괴 문헌하시니라. 여기에 단은 문왕의 단사겠죠. 계는 계사전이겠죠. 상은 효사겠죠. 설괴는 물론 이제 설괴 거기 붙여놓은 게 있죠. 공자의 말씀이라고 한 거. 문헌에는 건괴와 곤괴 문헌이 있죠. 이것을 순서를 잘 이렇게 삼으셨느니라. 제자 개 3,000원에, 제자가 대개 3,000명임에 신통육례자, 육례를 몸소 통한 자 72인 이러라. 72인이 되었다. 그래서 묘하게 우리 신통육례라는 게 뭡니까? 육례가 예악
사어, 서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악, 사어, 서수. 옛날에 우리 지난번 뭐 대학 나갈 적에도 인생 8세여든 모두가 다 소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쇠소 응대 진퇴지절과 그 다음에 예악 사어 서수의 글들을 익혔다는 얘기예요. 8세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통육예자, 아주 그냥 육예를 통달한 자, 72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72인이었다. 묘하게도 공자께서 뭐 여기 보면 73세라고 돼 있지만 만으로 말하면 72세예요. 만으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참 공자하고 70이라는 이 숫자가 참 역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여기서 참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14년 경신에 이게 이제 공자, 이게 경신은 만 70대 되시던 때예요. 이게 14년 경신에 노 서수 회긴하니, 노나라가 이제 아마 애공 때예요. 애공. 지금 애공 1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쪽으로 사냥해서 사냥할 수, 사로잡을 휙, 기린인, 서쪽으로 사냥해서 기린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서쪽으로 사냥해서 기린을 잡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공자가 태어날 당시에 기린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린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고문진보에 보면은 한퇴지 선생이 쓴 기린해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기린하고 공자하고는 서로 이게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자면 기린의 참 분신이라 할 정도로 그런 옛 얘기가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노나라 애공 14년 때예요. 이때 기린 이제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가 농한기 때 되면 이제 의례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했는데 묘한 짐승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도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를 모르는데 누가 이제 아무개를 이게 소개 하면서 이분 무불통자십니까? 우리가 그분에 가서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공자를 부른 거예요. 공자를 불러서 이 기린이 참 이 짐승이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공자가 그걸 딱 보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뭐 하여튼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공자가 태어나던 날 기린이 공자의 집 주변을 돌면서 소왕하면서 울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린을 공자로 이렇게 많이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린으로 인해서 책을 지은 게 뭐냐면 춘추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춘추를 기린인자를 써가지고 인경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인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린이 잡히고 나서 춘추가 써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서수회긴이라는 말이 여기 춘추 좌시전에 이게 나와요. 서쪽으로 사냥해서 기린을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공자 작 춘추 하시니라. 여기에 춘추의 역사 기간은 240년이에요. 요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나라 은공 원년서부터 애공 14년까지 그 기간이 240년 기간이에요. 그걸 공자가 쓰신 거예요. 자, 명년 신유에 자로 사어 우이 하고
자로가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예. 여기 신유념에는 공자 죽기 1년 전인데 공자는 임술년, 그 다음에 임술년 개띠해. 그러니까 공자는 개띠해에 태어나서 개띠해에 돌아가셨어요. 만 72세입니다. 만 72세 경술생이시고 임술년에 돌아가셨어요. 만 72세. 그러니까 자로사 우이하고 우이 땅에서 죽었어요. 자로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6년 이게 애공 16년이죠. 임술년 4월 기축일 4월 기축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자 조을하시니 연 73이라. 연 73이라. 장 노성 북 사상 하다. 장사를 노나라성 노성 북쪽 사수가 위에 사수 상류에서 장사를 지내다. 제자 계복 심상 3년이 제자가 모두 심상 우리가 이제 상을 당하면은 오복제가 있어요. 오복제가 있는데 심화복이라고 심화복을 입어요. 부모 돌아가신 상에 돌아가신 때에 입는 상복은 아니고 심화복이라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선생도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해서 역시 선생이 돌아가셔도 3년상을 입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뭐 다만 이제 심상으로서 대개 심상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심상 3년 이거로 돼. 제자들은 3년상을 입고서 떠났는데 오직 자공만큼은 여 총상하야 무덤 총자예요. 무덤 위에 여자가 움집 여자예요. 움막 심효살이 하는 거예요. 심효살이. 자공은 무덤 위에서 심효살이 하야 범 6년 일어라. 6년간 3년을 더했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참 심하죠. 공자 생리하시니 지금 이게 가만히 있어봐라. 55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이게. 한 줄만 끝나. 저 해도 괜찮아요 저거? 그래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요까지만 끝내고 제가죠. 공자가 아들을 말하자면은 여기 아들 뒤에 잉어리 자죠. 공자 생리하시니 아들이 이름이 요 잉어 리자예요. 리를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공자가 19세에 결혼을 해요. 공자의 부인은 누구냐면 병관씨. 병관씨의 공자의 부인은.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자식을 낳은 거죠. 그래서 노나라 당시에는 노나라 소공이 아까 소공이 왜 저기 제나라로 달아났다고 했던 그 소공이 선물로 잉어를 선물을 해요.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을 이라고 하고 자를 맞백자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맞백자를 써가지고 백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고기 어자. 근데 이 백어가 50세에 죽어요. 공자 돌아가시기 1년 전 역시. 그러니 선졸하고 먼저 죽고 백어생급하니 여기 급은 아들 이제 자사죠. 자사의 이름이 급이에요. 미 자는 자산이 작중용 하시니라. 중용을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기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걸 안 하고요? 네? 요거 나가도 좋지 뭐. 나가도 좋긴. 하여튼 뭐 나가도 좋고. 아 빼먹으면 찜찜.